지난 27일까지만 해도 경영 정상화 중이라고 밝혔던 태영건설이 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480억 원을 막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달에만 4천억 원 PF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 말까지 합치면 채무액이 3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계열사 매각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어제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고 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통보만 한 거 맞아요. 채권자 설명회를 하고 이제 협의회는 그 이후에.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최장 4개월까지 채권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선 태영건설이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과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주주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PF발 위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태영건설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오는 2026년 11월 입주가 목표인데 지난달 분양도 시작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에 분양 계약자 등 관련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죠. 공사 지연이라든지 내 거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의가. 현재 태영건설의 분양이 진행된 곳은 22곳, 세대수는 총 19,869세대에 달하는데 이 중 14곳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바꿔 진행하거나 허그를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 등 안전장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협력업체들 말이야. 다 알지. 태우면 더 날 수도 있지. 불편한 건 아니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레고랜드 사태처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다른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직면하는 겁니다. 아울러 보험사와 증권, 저축은행 등 PF 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의 부실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는 다른 건설사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PF 대책을 포함해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공 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파장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태영건설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군 건설사입니다. 이 아파트 브랜드로는 데스양,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데스양이 유명합니다. 1980년대 말에 일개 신도시 건설에서 번 돈으로 1990년 서울방송 SBS를 창립했고 아파트뿐 아니라 도로, 철도 사업, 아니면 고양시 킨텍스, 성남 아트센터, 창원 마산 야구장 등 굵직한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태영건설 차입금은 1조 9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478%나 됩니다. 네.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채가 커진 건데요. 그동안 계열사인 태영 인더스트리나 평택 사이로를 매각했고 SBS 주식 담보대출금 등으로 근근히 버텼지만 오늘 한계에 달한 겁니다. 그럼 뭐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SBS도 혹시 매각합니까? 오늘 SBS 주가가 급등하면서 SBS도 매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돌았으나 SBS는 그대로 TY홀딩스에 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브리핑에서도 SBS 매각에 대한 언급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자금과 방송사 대주주 규제 등으로 마땅한 매수 주체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 SBS 사장은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주식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겁니까? 그리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혹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태형건설과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해서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고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네, 태형건설의 이 상환 위험이 높은 우발 채무 규모는 지금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이어지면서 채무 보증 금액은 한 3년 새 5배로 급증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할 때 이 PF라는 것은 그림 보시면 자기 자본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빌려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대박이 나지만 지금처럼 분양이 안 되면 이자 비용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16위 태형건설이 버티다 이 못 막으면서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파장이 크지 않도록 오늘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태형하고 연결된 다른 중소기업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소기업이나 혹시 제2금융권 파장 같은 건 없겠습니까? 네, 오늘 금융위와 국토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이 태형의 경우는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리스크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과는 상황이 좀 달라서 다른 건설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금융권들이 자금줄을 옥죄면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PF 시장의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서 국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좀 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도 불안감이 사실 큽니다. 담보가 확실하고 채권 우선순위가 높은 은행들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순위나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나 증권사 아니면 저축은행들은 손실도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처럼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제2금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노후 건물 부지입니다. 태형건설이 이 땅을 사들여 사무실용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했지만 건물 철거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 이런 말이 있고 잔금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태형건설은 PF 대출을 통해 480억 원을 조달했지만 상환 만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고 2차 만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돈을 포함해 모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돈은 3,965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우발 채무까지 합치면 무려 3조 8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열사와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뭐 자금이나 이런 거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실제로 뭐 워크아웃을 하냐 어쩌냐 이런 거는 회사 결정 사항이기. 문제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PF 사업장과 제2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하고 중소형 증권사가 이 PF 대출 비율도 높고 지금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저축은행과 함께 중소형 건설사가 줄도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이른바 F4 수장들도 만나 워크아웃 가능성을 점검했지만 PF 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직접적 금융 지원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늘렸던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태형건설은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성수동 PF 대출을 갚기 위해 포천파워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의 신용 등급도 줄줄이 떨어졌고 지방 건설사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지원보다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먼저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구 노력이라든가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어떤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PF 부실 여파는 시중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건설업종 대출은 23조 2천억 원으로 1년 새 14%나 늘었고 연체액도 1,000억 원이 넘어 지난해 말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아직은 감당 여력이 있지만 빠른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부동산 PF 취급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소건설사와 저축은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